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이달이 부가세 신고하는 달이네요. 설 명절까지 끼었으니까 미리 준비들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신세는 악세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로 생기는 세금은 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이거 국세청에서 쫓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든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무슨 이득을 갖다 준데도 당장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불편한 거죠. 부가가치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1977년도부터 실시된 건데 11.6 사태 이후 권력을 잡은 국보위에서 이걸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국보위가 하자고 하면 뭐든 될 때가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 손실에 나선 최규하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 들러 이한빈 장관으로부터 올해 경제운동의 기본 방향을 보고받은 뒤 보다 효율적인 근금 조작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시 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김원기 장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들을 금년 안에 전면 보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축정대와 긴축정책을 지속해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실. 실질적인 정부 정책을 생산 혹은 폐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된 현장이다. 당시 경제 분야에 참여한 군인은 육군소장 심유선이 재무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 이충구 준장, 안무혁 대령, 오관치 대령 등이었다. 11.6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폐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거 오래된 얘기 아니야? 심 소장, 아직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랬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된 1977년 이후, 아니 실시 전부터도 부가가치세 실시에 대한 반대는 있었다. 실시 1년 후에는 야당인 신민당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폐지론이 터져나왔다. 1978년 6월 29일 동아일보. 신민당은 16일 부가가치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 1조, 부칙 3조로 된 이 법안은 부가세법을 폐지하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명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세액을 완전 전가할 뿐 아니라 물가를 강력히 자극,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기피하고 저주하는 부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명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폐지론은 그랬고, 민주공화당 이만섭 의원입니다. 지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그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를 강행한 남도구 전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가세 때문에 큰 책임을 진 셈입니다. 솔직히 여당 의원으로서 당장 부가세를 폐지하자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다만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 계속해봐요. 사실 그때 총선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한 것도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진 몇 개국만 실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민감하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일본도 아직 시행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물론 자유중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참에 아예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없애시죠. 아주 혁명적인 발상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이봐, 그 허들이야. 이 말끝마다 혁명 하는데 서두르지 마라. 심 장군님 말도
부가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 응? 심장군이 언제 폐지하자고 했나?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 아무튼 부가가치세 이 문제는 폐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잘 처리해봐요. 김재익 경제과학분과 위원장도 그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 그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릴 사람은 강경식이었다. 김 박사, 왜 그래? 입맛이 없나? 무슨 일이 있어? 어제 국보위에서 부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 그거 어떻게 됐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세상 바뀌니까 그냥 본물 터지듯이 쏟아내네요. 박 정권이 부가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둥 참. 그래서 막 그대로 밀어붙일 것 같은 분위기가? 서두르지 않고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는데 제 손을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아니 김 박사도 한마디 하지 그랬어. 워낙 드센 사람들이 비판을 해대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네. 기세등등한 그 군인들 틈에서 김재익 씨는 그야말로 샌님처럼 앉아 있었다는 얘긴데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중반 우리나라 부가세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재익 씨였거든요. 1974년 당시의 재무부 장관 남덕우의 회고. 재무부 장관 재직 당시의 간접세제는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과 과세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영업세는 세무 공무원이 업체의 영업 실적을 실사해 이윤을 산정하고 그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장부나 거래 기록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의 영업 실적과 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세무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정과세는 조세 마찰의 주요인이 됐고 국회에 나갈 때마다 정치 공세의 표적이 됐다. 그즈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김재익을 남덕우가 부른다. 김 박사, 내가 어떤 잡지에서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게 뭐야? 제과점에서 30원짜리 빵 하나를 팔면 이윤이 한 10원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윤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 거래마다 얼마가 남는지를 알아내야 할 거 아닌가? 빵가게도 있고 신발가게도 있고 모자 만드는 공장도 있는데 업종마다 얼마가 남는지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내나?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수 금액에서 일정률을 떼서 세금으로 끌어들인다. 예, 그게 바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이라는 게 말이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귀찮아하잖아. 그래서 영수증 주고받기를 의무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맹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뭔가 그게? 영세 상인들은 영수증 주고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이 세수 확보 면에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 그런 말이지. 몇몇 실무자들하고 유럽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사를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재무부 산하 실무자들과 김재익, 서강대 교수 김종인이 유럽에 파견된다. 훗날 김종인은 부가가치세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아무튼 유럽에 다녀온 김재익의 보고 내용은 이랬다.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세율입니다. 각종 물품에
차등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실시를 한다면 단일 세율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농산물이나 공산물 할 것 없이 똑같이 말인가? 예. 도입 초기에는 농산물만큼은 별도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 세율로 가야 한답니다. 모든 물품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는 거지. 중요한 건 얼마나 걷느냐인데. 그래서 그게 몇 %야? 그쪽에서는 10%를 권했습니다. 10%를 걷는다. 헌데 왜 하필 10%야? 그게 계산하기 쉬워서랍니다. 뭐야? 그러니까 김 박사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유지하자는 건가? 예. 부가가치세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서울 명동에 살든 어촌에 살든 뭔가를 구매하는 순간 세금을 내는 그런 납세자가 됩니다. 모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냅니다. 말하자면은 그거 정부가 그저먹기잖아. 안 그래? 과세의 투명화와 공평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세입에서 주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이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부가가치세 반대론자들은 나라 살림 걱정을 좀 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정부 세입이 적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마음껏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무슨 돈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국민들한테 충분히 뭔가를 해주면 좋겠지. 하나, 지금은 아니야. 예? 미국 말이야. 우방이니 맹방이니 해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 어? 어제도 그 카트가 그랬잖아. 주한미군 뺀다. 대한방위 공약도 감축한다. 날만 새면 이게 협박이야. 그러니까 우린 여윳이 있으면은 그저 전투기 하나 더 사고 탱크 한 대라도 더 사야 돼. 공화당 레이건 후보는 카터 정책과 정반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응? 카트가 덜컥 재선되면 우리는 뭐가 돼? 응? 참,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걱정을 하고 있으니. 보십시오.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방위비 걱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 세입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국보위는 때론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놓거나 폐지하곤 했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 시비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을 것이다. 국보위 안에서는 이미 부가세 폐지가 대세로 잡혀갈 즈음 심유선 국보위 재무위원장은 재무부 세제국 강만수 과장을 만난다. 강 과장, 국보위에선 부가세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라고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부가가치세 폐지하라고 아우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세금을 안 걷습니까? 국민들은 군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군대 안 가겠다고 하면 병역의 의무도 바꿔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부가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은 지리했지만 끝은 아주 싱거웠습니다.